네, 백운계의 시사 1번지 여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세 분입니다. 자, 분석 한번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소장님, 네. 그러면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르고 그럴 때 제대로 여론조사를 보는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독법 이런 거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은 그 과거에는요 여론 숙성 기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여론 어떤 이슈가 있으면 좀 한 2, 3일 뒤에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굉장히 조사 그 숙성 기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조사가 다 들어가고 더군다나 지금 핸드폰으로 조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여론이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도 하기 전에 막 조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조사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설계를 그래도 일반인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보기 쉽지는 어렵죠. 않을 그렇습니다. 거고 혹시 이런 건 어떤가요? 그냥 막 오늘 누가 이겼네?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 그렇죠.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추세선 그래프로 보는 게 제일 좋고요. 예. 그래서 지금 언론사들이 그 좀 몇 개 회사들, 그러니까 주요 이제 좀 정기 조사를 하는 조사 회사들의 그 그래프 추세선 아예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설계를 다 보기는 어렵더라도 여심이에 이제 그 자료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설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예. 요것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이제 어떤 중요한 언론에 많이 보도된 사건이 있을 때 언제 그 전후로 언제 조사했는지 시점도 되게 중요하게 봐요. 오늘 갤럽에서도 조사가 하나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갤럽도 나오는 날이어가지고. 네. 갤럽 조사를 한번 그러면 잠깐 살펴볼까요? 오늘- 갤럽에서 보니까요. 네. 오늘 나온 거니까 이걸 한번 소개하지요. 이재명 후보가 37, 윤석열 31, 안철수 17. 안철수 후보가 더 올라간 걸로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1%포인트, 윤석열 후보가 5%포인트, 안철수 후보가 2%포인트 다 이렇게 조금씩 상승했고 반면에 일정을 중단한 심상정 후보는 2%포인트 하락해서 3%로 집계가 됐습니다. 답변 유보층이 지난주 15%에서 10%로 줄었고 자, 이 조사는 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해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 겁니다. 자, 소장님. 네. 이것은 흐름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요거는 지금 MBS랑 좀 비슷한 흐름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상승폭이 좀 더 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갤럽 조사는 가상번호 쓰지 않고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약간 좀 그 보수 성향의 응답이 조금 더 많이 잡히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도 상승했고 윤석열 후보의 상승폭이 상당히 크잖아요. 5%포인트인데 그렇더라도 지금 오차범위 이내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MBS랑 좀 패턴은 비슷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두 패널의 분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는 이제 좀 헷갈린 부분들이 정리가 됐으니까 네, 네.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의 흐름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엔 부동층이 줄는 거예요. 예. 부동층, 그러니까 지금 선택 유보했다는 사람들이 이제는 선택의 폭을 계속 좁혀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세 분 다 세 후보 다 지금 다 올라가는 추세.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는 아무래도 뭐 지금 그 위기 상황으로 본인이 지금 저 선대 일정을 중단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렇다 놓고 보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대체로 추세상 한 10% 포인트 정도로 남은 그 부동층을 누가 더 최대한 흡수해 가느냐가 지금 그 관건인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주목할 건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조용한 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 상대방이 그렇게 호재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반등의 상승폭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은 대단히 좀 말하자면 위기의 장기화가 좀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다면 언제 어떻게 어떤 이슈가 나와도 박스권 탈출이 어렵다라는 약간 그런 우려 섞인 분석이 하나 가능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가 지난해 연말까지는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약간 낮은 수치에서 들쭉날쭉했는데 이번 2주차 때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은 꾸준하게 10%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걸 기상 상태로 비유한다 그러면은
이제 들쭉날쭉한 날씨에서 안정적인 기후 패턴으로 이제 됐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안철수 후보의 앞으로 이 문제는 사실 어떤 상수를 넘어서 더 큰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어떤 선택지라든가 행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대적이면서도 그다음에 영향을 좀 많이 끼치는 쪽으로 양쪽 진영에다 그런 점들이 저는 이번 조사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라고 분석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용한 위기, 예. 안철수 후보는 날씨에서 기후로,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조금 이게 유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말실수가 일상화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또 반등했다 그래서 이게 또 고착화 될지는 사실은 좀 지켜볼 만한 대목이라 유보하겠습니다. 예. 근데 반등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럼요. 소장님? 반등을 했죠. 그러니까 반등했죠. 저희는 그냥 하락만 멈출 줄 알았는데 좀 추가적 반등이 일어났어요. 반등은 어느 쪽에서 반등이 됐을까요? 역시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30대 층에서 반등 폭이 좀 컸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준석 당대표의 그 선거 캠페인 전략이 상당히 좀 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이 그 부동층 이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진영 교수 분석 들어볼까요? 네, 뭐 20대, 30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좀 반등했고요. 그리고 이념적으로는 보수 성향입니다. 이 멸공 논란이 비판은 받았습니다만은 이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윤석열 후보 쪽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보수층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그런 전략적인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체중이 100kg 넘는 사람이 10kg 감량하는 거 쉽습니다. 근데 70kg인 사람이 2, 3kg 감량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만큼 37, 8%까지 왔다는 것은 많이 지금 지지율이 축적됐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2% 올리는 게 원래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한 2017년도나 하물며 2012년도 박근혜 후보가 잘 나갈 때도 보면은 2개월 전 지금하고 비슷한 시점에 36% 이 정도 나옵니다. 웬만큼 올라와 있는 겁니다. 다만 정권 교체론이 심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으로서 그것을 뚫고 나가기가 아직은 좀 힘에 부친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난번에 한번 이게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됐을 때 그때 정권 교체율이 교체론이 흔들거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확 올라가고 이재명 후보의 영남에서의 지지율도 확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정권 교체론이 무섭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박진영 교수 그런데 박진영 교수가 100kg 안 돼봐서 그렇지 100kg도 10kg 빼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쉽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쉽죠. 예. 100kg 넘는 분들 들으면 10kg 빼는데 얼마나 힘든 걸 모르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요? 김정은 위원장한테. 북한에 130kg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감량했는지. 언제 기회가 되면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부분도 좀 뒤에서 짚어보겠습니다만 소장님, 네. 허경영 후보보다 지지율이 낮게 나온 것에 충격을 받고 심상정 후보가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허경영 후보 지지율이 조사가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일단 이 정기조사에서 당세가 좀 있는데 정당 지지율이 나오는 데를 기준으로 좀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그 보기 문항을 넣는 측과 이제 의뢰하는 측하고 좀 상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그 허경영 후보의 그 당 있잖아요. 여기가 지지세가 그렇게 좀 눈에 띄지 않고 또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는 완전 후보 중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조사 문항에 넣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를 여론조사 기관이 임의로 넣고 빼고는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기타 후보라는 문항이 있잖아요. 예. 그쪽으로 들어가셔요. 허경영 후보는. 예. 그래도 3% 이상 막 나오고 그런 거 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쪽 지지자들은 이거 별도 문항으로 빼달라고 지금 계속 항의를 하고 있죠. 근데 예. 지금 심상정 후보 지지율이 이런 상황이면 그걸 또 받아들여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김동연 후보, 심상정 높게 후보보다 나오고 더 높게 예. 나오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높게 나오는 걸까요? 국가혁명당이잖아요. 그쵸. 거기가. 근데 정말 내놓는 공약 보면 파격적이에요. 파격적인데 제가 메시지 기법에서 놓고 보면 거기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나라에 도둑놈이 많다. 아주 명쾌하게 규정을 광고도 해가지고 계속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권자들에게 먹힌다니까요. 메시지가 반복되면요. 그게 임팩트가 있습니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분이 있어요. 대통령 후보께서 친히 나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1억을 주겠다고 하는데 예,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